오늘 발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전망은 롱, 대응은 숏. 제목부터 강렬하네요. 근데 왜 2026년에 이 프레임이 더 중요해요? 2026은 변수가 많을수록 방향과 대응을 분리해야 하거든요. 방향은 길게 보고 흔들림은 짧게 대처. 그러면 롱은 무조건 매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의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둔다는 의미죠. 대신 충격 오면 숏으로 방어, 즉 대응을 한다. 오케이. 큰 그림은 낙관하되 단기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한다. 맞아요. 오늘은 그 논리의 뼈대를 깔끔하게 연결해 볼게요. 질문 하나. 전망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죠. 네, 그게 투자 제일 어려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전망은 롱이라고 봐요. 틀리더라도 롱에서 틀리는 게 장기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롱에서 틀린다. 말은 멋있는데 왜요? 하락은 대응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손절, 해지, 비중 조절. 근데 상승은 대응이 아니라 참여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 시장에 있어야 한다.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롱충은 매일매일 단타 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시구조의 상승을 믿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그 믿음의 근거를 논리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감이 아니라 구조로요. 이 장이 오늘의 핵심 기술이에요. 전망과 대응을 분리한다. 보통 사람들은 둘을 섞어버리죠. 뉴스 하나 나오면 전망까지 바꿔버리고. 맞아요. 전망은 거시구조가 어디로 가는가이고 대응은 단기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까예요. 예시로 들어주세요. 전망이 상승이라도 환율 급등이나 지정학 이벤트는 대응이 필요하죠. 그때는 현금 비중 늘리거나 변동성 관리하고 레버리지는 줄이는 식. 그러면 전망은 유지하되 전술만 바꾸는 거네요. 네, 이걸 해내면 시장 소음이 공포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오케이. 이제 파트 1로 넘어가죠. 파트 1은 거인의 어깨예요. 시장을 위로 미는 힘이 뭔지부터요. 힘이 두 개라고요? 네, 첫째는 정부, 돈을 푸는 구조. 둘째는 기업, 기술 혁신이 만드는 성장. 유동성과 성장, 클래식 조합이네요. 맞아요.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 멀티플이 확장되고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요. 그래서 전망을 롱으로 둔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기엔 흔들려도 큰 흐름은 이 두 축이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럼 첫 번째 동력부터 자세히요. 개인의 빚은 갚아야 하지만 정부의 빚은 현실적으로 녹여야 합니다. 녹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를 줄인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금리 정책 규제로 금융환경을 통제해 부채 부담을 관리하는 흐름이 같이 와요. 근데 그게 왜 주식시장에는 플러스예요?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유동성의 목적지가 필요해지고 그 목적지 중 하나가 주식이다. 맞아요. 특히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이라면 전망은 롱이 유리해져요. 다만 단기 충격은 생길 수 있으니 대응은 숏이고. 정확히. 이게 프레임이죠. 두 번째 동력은 기업의 혁신, 특히 AI예요. AI 안 할 거냐? 물으면 답이 뻔하긴 하죠. 그렇죠. 못 멈춥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AI 투자는 너무 과열 아니에요? 과열 구간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수요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데이터 센터 투자처럼 새로운 인프라 사이클이 열리면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밸류 논쟁은 대응으로 관리하되 혁신 사이클 자체는 전망에서 롱으로 본다. 딱 그거예요.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구조적 하락만 보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메시지죠. 여기 차트가 말하는 건 간단해요. 정부 재정 확장과 기술 혁신이 겹칠 때 시장 멀티플이 넓어졌다는 것. 시기마다 테마는 달라도 구조는 비슷하네요. 맞아요. 어떤 때는 자동차 라디오, 어떤 때는 IT, 또 어떤 때는 플랫폼. 지금은 AI. 그러면 결론은 지금도 그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정부가 돈을 풀고 기업이 혁신하면 시장은 결국 높은 밸류를 정당화하려고 움직여요. 하지만 늘 중간에 큰 조정도 있었죠. 그래서 대응은 숏이에요. 조정은 오히려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고 그때 리스크를 관리하면 생존합니다. 오케이. 이제 기회가 어디에 있냐로 넘어가죠. 파트 2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어디가 더 크게 움직이냐? 답이 코스닥인가요? 네, 2026년은 확산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에너지가 중소형 성장으로 번지는 그림. 근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너무 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망은 롱이지만 대응은 숏이 더 중요해지는 영역이죠. 즉, 기회는 크지만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다음 장에서 왜 다시 한국 시장, 그리고 왜 코스닥인지 논리를 연결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왜 다시 한국이냐, 예요. 2024년에 이례적으로 동조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글로벌 흐름이 강하면 한국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내부 트리거가 두 개 있어요. 첫째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위지, 둘째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맞아요. 이 두 가지가 2026에도 논리로 남아있다면 에너지는 코스닥으로 확산될 여지가 커요. 코스피가 먼저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 코스닥이 달린다. 그 흐름을 다음 장에서 법칙으로 정리해볼게요. 순서는 보통 이렇게 가요. 탭1. 외국 자금은 유동성 풍부한 코스피 대형주부터. 큰 배부터 띄우는 거네요. 탭2.
코스피 상승이 시장 전체 심리를 열어줍니다. 아, 장이 살아있네. 그리고 탭3에서 리스크온이 중소형 성장으로 퍼지면서 코스닥이 달린다. 맞아요. 이 확산이 일어나면 코스닥의 탄력이 코스피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는 뭘 해야 해요? 전망은 확산을 믿되 대응은 확산이 지연될 때와 과열될 때를 각각 준비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코스닥이 더 매력적인 이유, 숫자 말고 논리로요.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상대 강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강해질 구간이 올 수 있어요. 강한 게 더 강해지는 흐름이죠. 둘째, 정책 모멘텀. 정부가 벤처 코스닥 활성화를 밀면 자금이 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유동성? 네, 금리 인하 국면은 위험자산 선호를 키워요. 그 유동성이 대형주에서 성장주로 이동할 때 코스닥이 수혜를 받죠. 근데 여기서 대응은 뭐예요? 과열 구간에서 분할, 손절 기준, 레버리지 제한, 그리고 환율 같은 외줄타기 변수는 꼭 체크. 그 환율 이야기가 파트 3군요. 파트 3는 딱 한 문장. 대응의 영역, 환율. 주식 잘 가다가도 환율 터지면 분위기 싹 바뀌죠. 맞아요. 환율은 외국인 수급, 인플레, 심리를 동시에 건드려요. 그래서 전망이 롱이어도 환율이 흔들리면 단기적으로는 숏 대응이 필요하다. 네, 대응의 원칙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다음 장에 1,500원인가요? 그렇죠. 시장이 심리적으로 바라보는 마지노선. 여기서 중요한 건 원화가 얼마가 적정이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시장이 어디에 선을 긋느냐죠. 1,500원 근처는 그 선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그 선을 강하게 넘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지고 국내는 수입 물가 압력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의 부담.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1. 환율이 기준선에 접근하면 레버리지 줄이기. 2. 변동성 커지면 현금, 해지 비중 늘리기. 3. 다시 안정되면 롱 복귀. 전망은 유지, 포지션은 조절. 완벽합니다. 문제는 단기 개인만으로는 시장을 완전히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 누르다가 다시 튀기도 하죠. 그래서 해결은 신뢰를 주는 안정 신호예요. 예를 들면 한미 공조 메시지, 수합 기대, 정부의 명확한 스탠스 같은 것들. 꼭 실제 체결이 아니어도 시장이 방어 의지가 강하다고 느끼면 심리가 달라진다. 그렇죠. 정책은 숫자만이 아니라 확신을 관리하는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돼요? 환율이 흔들릴 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 말고 정책 공조의 톤과 속도를 보세요. 안정 신호가 강하면 대응을 끝내고 다시 롱으로 돌아갈 근거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이제 금리 이야기. 연준은 후행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CPI랑 고용 같은 거요? 네, 특히 CPI는 주거비 비중이 크고 반영이 느려서 체감보다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연준이 생각보다 늦게 완화에 들어갈 수도? 동시에 반대도 가능해요. 공식 CPI가 한 번 꺾이면 뒤늦게 연속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그 순간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변동이 커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하가 오느냐 마느냐를 맞추려 하기보다 인하 가능성이 커질 때의 포지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망은 롱, 금리 이벤트는 숏 대응. 계속 같은 원칙이죠. 지금 미국 경제는 두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AI 관련은 과열, 그 외 전통산업은 둔화. 그런데 연준 금리는 하나잖아요. 그게 딜레마죠. 둔화 쪽을 살리려면 완화가 필요해지고 그 완화가 오히려 AI 쪽 과열의 유동성을 더 줄 수 있어요. 역설이네요. 경기를 살리려다 버블을 키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오면 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위험자산의 종착지 중 하나가 코스닥? 네, 다만 과열 구간에서는 대응이 필요해요. 빠를수록 더 조심스럽게.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연결고리를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연결고리는 이렇게요. AI가 고용을 대체하면 고용이 둔화되고 물가 압력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 인하 명분을 얻는다. 맞아요. 인하는 유동성 증가 유도하고 이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 확산. 그리고 그 유동성이 대형주에서 성장주로 번질 때 코스닥이 강해질 수 있다. 네, 요지는 큰 구조의 유동성 흐름, 이 코스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대응 포인트는? 환율, 급격한 과열, 정책 톤 변화.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사고 확률이 확 줄어요. 좋아요. 이제 파트 4, 실행 전략으로 가죠. 파트 4는 투자 기술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어떻게 실행할 거냐? 보통 좋은 전망이 있어도 실행에서 망하죠. 그래서 플레이북이 필요해요. 원칙은 단순하게, 전망은 롱, 대응은 숏, 행동은 기계적으로, 분할, 기준선, 리밸런싱. 역발상은 어디서 나와요? 공포가 커질 때 전망이 바뀐 게 아니라 대응 이벤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 지금은 전망을 바꿀 뉴스인가, 대응으로 처리할 뉴스인가를 구분한다. 네, 이 구분이 되면 남들이 던질 때 우리는 규칙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세요. 시나리오 1. 기존 주도주 장세가 지속된다면 코스피 대형 중심. 대표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기반 산업. 맞아요. 시나리오 2. 코스닥 모멘텀이 확산되는 혁신 시나리오라면
로봇, 그리고 성장 기대가 큰 테마죠. 결국 한쪽에 올인하지 말고 두 장의 카드로 설계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장 신호에 따라 비중을 옮기는 게 실행 전략. 이때도 대응 트리거는 환율, 과열, 정책톤. 정답, 구조는 롱, 운용은 슈드로요. 결론입니다. 결국 롱충의 길 이열립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맞아요. 시장의 단기 소음은 우리를 내쫓으려고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의 흐름은 조용히 롱을 가리켜요. 그 구조가 뭐였죠? 정부는 돈을 풀고 기업은 혁신한다. 이 두 축이 꺾이지 않는 한 함부로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대신 충격이 오면 그땐 숏 대응, 기준선을 체크하고 포지션을 줄이고 안정되면 다시 롱. 전망은 롱, 대응은 숏. 오늘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네, 이 한 문장만 지키면 2026년의 변동성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